스승님, 노벨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탄소년단 기생충에 이어 배우 윤여정도 한국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상 조연상과 영국 오스카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술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상을 수상하였지만 유독 과학, 의학 분야에서는 아직도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도 노벨상 수상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스승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의 나라고 정신사상의 나라고 철학의 나라고 형이 상학적인 기운을 가진 나라, 정신사상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문화라든가 예술문화라든가 어떤 정신에너지를 써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우리 동방의 기운이 바로 정신문화가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로는 유독 발달하고 발전합니다. 물론 과학도 발전할 수 있는데 서방은 금기운이고 그리고 과학이 발달한 기운이고 현실이 발달한 기운이에요. 형이 상학과 형이 하학을 논한다면 형이 하학적인 기운을 가진 나라가 바로 서방이다. 우리 동방은 형이 상학, 정신세계, 서방은 형이 하학, 물질세계, 과학문명, 현실세계를 뜻한다. 그래서 굳이 이걸 분별력 있게 나눈다면 동방은 정신문화 발달한 기운이고 서방은 현실문화가 발달한 기운이다. 그리고 동은 목성이고 목성은 바로 머리 에너지, 정신 에너지, 바로 이 철학 에너지, 그리고 종교 에너지, 보이지 않는 영적 에너지, 이런 에너지 기운. 그리고 과학은 서방 금을 뜻하며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에너지며 하나하나 껴맞춰지는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에너지, 물질 에너지, 보이는 세계가 발달한 에너지다. 그래서 서방 쪽이 과학이 더 발달한 것이며 현실 세계가 더 발달한 것이며 이렇게 과학 문명이 더 발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방 국가에서 과학이라든가 어떤 무기라든가 어떤 그런 현실 세계 문화가 먼저 발달해서 우리 동양으로 들어왔고 우리 동양 정신세계 문명이 발달해서 서양으로 스며서 들어간 것입니다. 서로 음양으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서방 국가에서 이 과학적으로 노벨상을 받은 분이 많이 나타나고 우리나라는 그 한류 열풍을 더 많이 일으키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한류 열풍, 정신문화 열풍, 예술 열풍, 동양 철학 문화 열풍은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가 없고 전 세계에서 무기, 현실, 과학, 문명, 첨단, 로켓, 달나라가는 능력, 이런 현실적 과학 문명은 우리나라가 노력을 한다 해도 미국이라든가 이 유럽 국가를 쉽게 따라잡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못 따라잡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쪽은 근본이 과학이 발달한 금의 나라이기 때문에 따라는 가지만 완벽하게 똑같이 되기가 어렵다 이 말이고 이 서양이 아무리 정신세계, 문화세계, 철학세계에 발달을 한다 하더라도 동양 문명을 100% 똑같이 따라오기는 어렵다. 따라올 수는 있지만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많잖아요.
이런 사람은 왜 나타났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서양도 이렇게 겨울 기운, 우리가 가을 금의 기운이 있고 수의 겨울 기운을 가진 나라들이 유명한 훌륭한 철학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겨울은 바로 마음 어두운 영적 세계를 또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나 동방의 문명을 따라오는 힘은 약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정신문화와 현실문화가 다른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과학 문명을 서양을 못 따라잡느냐? 우리나라는 앞으로 정신세계도 우수한 국가가 되지만 이 과학도 서양을 따라잡을 정도로 많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양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을 받을 만한 과학자가 나옵니다. 단 서양인에 비해서 적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미국이라든가 서양 국가에서, 유럽 국가에서 10명이 나온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한두 명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훌륭한 성자가 10명이 나온다면 서양 국가에서는 한두 명밖에 나올 수가 없고, 이런 비대칭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반드시 과학으로서 노벨상을 받을 만한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나온다 하더라도 서방 국가에 비하면 10분의 1에서 2밖에 안 된다. 그리고 유럽 전체 서방 국가에서 우리나라 그 예술 문명이라든가 철학 문명이라든가 정신세계 문명을 받아들여서 연구하고 공부한다 해도 10분의 1, 2밖에 못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치를 알고 우리나라는 정신 문명, 동양 문명, 철학 문명, 예술 문명, 그 보이지 않는 4차원 영적인 세계, 이런 세계가 발달한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 문명이 발달한 나라가 바로 머리를 뜻해요. 움직이는 에너지, 지도자 에너지. 우리가 머리가 이 팔다리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우리 동양 문화가 바로 헤드, 머리, 핵심 에너지 작용을 한다. 그래서 전 세계 문명을 우리나라가 좌지우지할 정도로 근본 에너지 작용을 한다. 앞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존경받는 나라가 되고 문명으로서 위대한 나라가 된다. 중국조차도 우리나라를 존경하는 나라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이나 기타 주변 국가에서도, 그 강대국에서도 우리나라를 함부로 보지 못하며 스스로 존경할 수밖에끔, 스스로 존경받게끔, 스스로 존경할 수밖에 없게끔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냐고 궁금해하는 분이 있는데,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언이 전부 30년 안에 일어납니다. 앞으로 30년 안에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30년 안에 과학 문명이 발달하더라도 서양 과학이 좀 더 현실적으로 빨리 발달하고 현실적으로 더 첨단으로 발달한다. 우리는 거기에 맞춰 따라가면서 발달할 뿐이고, 그러나 우리나라는 헤드 정신, 우두머리, 지도자 나라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따라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형이상학, 형이화학, 모든 정신과 물질 세계를 다 다루어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위대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며 우리 대한민국이며 우리 국민성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